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우울장애 병력자가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자해하였고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퇴원 이래 자택 옥상에서 투신한 경우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 가단 5114-316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4년 12월 11일 17시경 부천시 오정구 2에 있는 주거지의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2014년 12월 11일 주거지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망인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인정사실, 망인은 누나 F와 함께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면서 생활하였는데 F가 2013년 8월경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F의 사실혼 배우자인 G가 2013년 12월 17일 원고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2014년 1월 28일 위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원고를 폭행하였습니다. G는 상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망인은 F의 사망과 G의 원고에 대한 상해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렸고 약 1년간 외출을 하지 않고 자신의 방 안에서 주로 술을 마시면서 지내왔습니다. 망인은 G의 출소인인 2014년 12월 7일 부엌 칼로 자신의 양쪽 손목 앞 부위를 자해하여 입원 후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위 입원 당시 망인 및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면담을 하면서 망인이 누나 사망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였고 매형의 원고에 대한 폭행사건 이후 분노 및 우울감이 심해져 거의 1년간 방 안에서만 지내던 중 매형의 출소 날이 되자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불안하여 견디기 어렵고 하루 한두 끼 3분의 1 공기 정도 소량의 식사만 하고 수면 중에도 5에서 6차례 깨어나는 등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망인의 우울증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게 망인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자살 및 자해 등을 비롯한 재반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알리면서 보호병동에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망인과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망인을 치료 중이던 정형외과 의사에게 망인은 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일반 병실에서 24시간 보호자 간병이 필요하다고 알리고 철저한 감시를 요청하였습니다. 망인은 2014년 12월 11일 16시경 재발 방지를 위해 양쪽 팔에 깁스를 한 채 퇴원하였고 같은 날 17시경 원고와 함께 주거지로 돌아왔는데 원고가 방을 정리하는 사이 주거지 밖으로 나갔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판단, 망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주거지 옥상에 올라간 다음 스스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누나 F의 사망과 매형 G의 원고에 대한 상해 및 폭행 사건으로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려왔고 원고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4일 전에도 자살 충동으로 인해 자신의 양쪽 손목을 자해한 적이 있습니다. 망인은 주거지에서 나온 직후 주거지 뒤편 노상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싸우는 소리가 나는 등의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시신에는 몸싸움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방어흔 등의 외상이 없었고 망인이 폭행을 당한 후 유기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망인이 발견된 곳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유기장소로 적합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망인의 주거지 옥상 난간에 연결된 처마의 폭과 경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건물 바깥쪽으로 등지고 위 옥상 난간에 앉아 있거나 혹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다가 무게중심을 잃어 아래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 판단. 망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울장애의 경우 자살 충동 및 자살 사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병원에서 퇴원하긴 하였으나 이는 정형외과적으로 자해 상처가 호전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면담한 후 별다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고 바로 퇴원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정신상태가 호전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망인은 위와 같은 병원에서 퇴원하여 주거지로 돌아온 직후 옥상으로 올라가 뛰어내렸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구상법 제662조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년 12월 11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7년 6월 9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합니다. 원고는 2016년 11월 15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2016년 12월 19일 역학조사를 통한 자문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는 2에서 3주 소요될 것이라고 안내한 사실, 2017년 1월 9일 면담을 통하여 역학조사의 결과를 설명한 사실, 2017년 1월 10일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 11월 15일에 한 보험금 지급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2017년 1월 10일 원고에게 최종적인 지급 거절 통보를 하기 전까지 법률자문이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를 한 일련의 행위는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보 등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11월 15일자 보험금 지급 청구에 따른 최고의 효력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2017년 1월 10일경까지 계속되는 것이어서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도 2017년 1월 10일경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7년 6월 9일 제기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6년 11월 15일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의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